타일러 로빈슨, 찰리 커크 살해 혐의를 받는 남성이 유타 카운티 법정에서 처음 심리에 출석하며 재판 전 변호사들과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한편 찰리 커크의 미망인은 남편의 살인 사건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음모론자들에게 강하게 반박 중입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저 자신을 위해, 저희 가족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정의가 실현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최신 소식과 찰리 커크의 피살 용의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점, 그리고 로빈슨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다른 유명 사건의 전략을 차용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로 앤 크라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안제넷 리비입니다. 보수 활동가이자 평론가인 찰리 커크가 유타 밸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찰리 커크는 겨우 31살이었고 남편이자 두 어린 자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찰리 커크는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도전하고 오픈 마이크로 초대해 다양한 생각을 토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두가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항상 대화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3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당국은 22세의 타일러 로빈슨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빈슨의 어머니는 지난 1년여 동안 로빈슨이 정치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점점 더 좌파 성향을 띠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권리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로빈슨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성전환 중인 룸메이트와 교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과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로빈슨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서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 견해가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총격 사건 이전의 한 대화에서 로빈슨은 찰리 커크가 UBU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며 로빈슨은 그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빈슨은 커크가 증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타일러 로빈슨이 전 과목 A를 받던 학생이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학기 만에 대학을 그만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찰리 커크가 살해되던 당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중이던 트랜스젠더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로빈슨은 스팀에서 활동하는 게이머였고 퍼리 문화에도 관여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디스코드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으며 회사 대변인은 9월에 로빈슨 계정이 사건 후 총격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유타 카운티 검사는 로빈슨이 룸메이트와의 문자에서 찰리 커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룸메이트로 이걸 얼마나 오래 계획해 왔어? 로빈슨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 근처까지 갈 수 있지만 옆에 순찰차가 있어. 그 자리는 이미 수색한 것 같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싶진 않아. 로빈슨 다시 보고 차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가서 챙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할아버지에게 소총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돼. 그게 일령 벤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까지 추적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지문이 남았을까 봐 걱정돼. 옷을 갈아입은 곳에 있는 덤불에 그걸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 그걸 가지고 갈 여유도 시간도 없었거든. 그걸 버리고 지문이 발견되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걸 잃어버렸다고 아버지께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내 계획은 수경에 쌓인 소총불이었어. 내가 총알에 각인하던 거 기억나? 그 빌어먹을 메시지들은 대부분 그냥 밈이야. 내가 폭스뉴스에서 노티스 벌제, UW 같은 걸 보면 진짜 쓰러질지도 몰라. 알겠어, 이제 그만할게. 그거 진짜 짜증난다. 오늘 보니까 할아버지 총이면 충분한 것 같아. 글쎄, 그거 $2,000짜리 조중용이었던 것 같은데. 윙크. 로빈슨 다시 이 대화 삭제해. 다시 로빈슨, 우리 아빠가 소총 사진을 원하셔. 할아버지가 누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신대. 이때 연방 요원들이 그 독특한 소총 사진을 공개했어. 지금 나한테 전화하고 있어. 안 받고 있어. 로빈슨. 트럼프 대통령 이후 아버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열성 지지자가 되셨어. 로빈슨,
나는 자진해서 자수할 거야. 내 이웃 중 한 명이 보안관 부서 부관이야. 내가 걱정하는 건 너뿐이야. 사랑해. 이건 로빈슨 룸메이트가 보낸 거야. 나는 네가 훨씬 더 걱정돼. 로빈슨. 언론과 이야기하지 마. 제발 인터뷰도 하지 말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마. 이렇게 형철이 질문하면 이 변호사를 요청하고 그 말에 림스마딩에 대지 마시. Kishun Sibrishatiro, Yomisan Naistra Bring, Yakushurin Secondary Kilon Mission, 수혈은 계속 뛰고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인터넷과 유튜브, 팟캐스터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퍼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 에리카 커크, 찰리 커크 미망인은 이번 주 폭스뉴스 아웃넘버드에서 그 점을 언급했다. 우리는 단서나 정보를 들으면 즉시 당국에 전달합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모든 가능성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제 남편에게 저 자신과 제 가족을 위해 정의가 실현되길 원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내려오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뭘 만들 때 저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 부분엔 제 한계가 있어요. 저한테 달려들고 욕해도 괜찮아요. 원하는 대로 부르거나 끝없는 논쟁을 해도 돼요. 하지만 제 가족이나 저의 터닝포인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가족 그리고 찰리 커크쇼 가족을 건드리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매 에피소드마다 수백 수천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리고서 실제로 터닝포인트 USA의 사람들이 찰리 커크의 살인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타일러 로빈슨을 법정에서 본 건 단 한 번뿐이었고 그마저도 첫 출석 때 교도소에서 줌으로 연결된 모습이었어요. 사건 번호 2억 5140만 3576 유타 주대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 사건을 부릅니다.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입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빈슨 씨. 저는 그래프 판사입니다. 그 법정에 출석한 타일러 로빈슨은 자살 방지를 위해 감시 대상이 입는 초록색 터틀 슈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로빈슨은 다음 법정 출석 때 웹엑스로 카메라를 끄고 참석했습니다. 저는 56일 전에 했던 미국과 유타주의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제 선서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충실함, 투명성, 공정성을 가지고 제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제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의의 저울에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절차는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법에 따라 성실하고 능숙하게 처리되어 정의가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법원의 상설 명령에 따라 로빈슨 씨는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변호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입니다. 변호인 여러분, 누가 지켜보고 있든 그것이 국가이든 한 개인이든 우리는 성실함과 예의 그리고 근면함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 판사님께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셨고 이제 언론이 그 심리의 녹취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판사는 타일러 로빈슨이 평상복으로 사전 심리에 출석하는 것을 허가했지만 그는 구속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로빈슨 씨는 사전 심리에서 구속 없이 출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속 장치가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주고 존엄성을 해치며 변호인과 소통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유타 사법행정규칙 제3사14조 9항 초에 따르면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구금 중인 모든 피고인은 구속 장치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로빈슨 씨가 전과가 있는 데가 없으며 구금 중에도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혐의는 매우 중대하며 잠재적으로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이 따릅니다. 로빈슨 씨의 안전과 변호인, 법원 직원, 그리고 대중의 안전이 법원의 최우선 순위로 남아야 합니다. 이 절차의 감정적인 성격 또한 혼란이 발생할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구속 없이 출석하겠다는 요청은 기각됩니다. 법원은 보안관 부서의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속장치를 사용할 것을 지시합니다. 만약 그 구속장치가 피고인이 변호인과 소통하거나 메모를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변호인은 그 신청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법정 예절과 언론 제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은 잠재적 편견을 줄이기 위해 법정 예절 명령을 수정합니다. 언론은 미스터 로빈슨의 구속장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그가 법정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서 있을 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셔츠와 넥타이를 입은 타일러 로빈슨은 매우 삼엄한 경비 속에서 유타 카운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들과 이야기하며 미소를 짓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이번 심리는 언론이 10월 비공개 심리 녹취록 접근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정 보안 조치가 논의됐습니다. 언론연합 측 변호사들은 여러 판례를 인용하며 언론이 녹취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접근 네퀄니니는 법원이 공공의 일을 수행한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 재판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보호합니다. 이것은 사실 확인 과정의 질을 높이고 그 진실성을 보호하며 절차의 기본적인 공정성과 공정해 보이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그 결과에 대한 수용을 촉진하며 사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고 국민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록 일반 대중이 형사 재판에 대거 참석하지는 않지만 언론은 이러한 절차에 참석하고 대중에게 보도함으로써 대중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을 교육합니다. 자, 다시 심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쟁점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2025년 10월 14일 비공개 심리 오디오 녹음과 2025년 10월 24일 그 심리의 녹취록입니다. 두 번째는 주정부가 공표 명령, 즉 흔히 각 오더 명령이라고 불리는 명령을 수정하거나 명확히 해달라는 신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적 개입 신청과 폐쇄, 봉인 또는 재분류에 대한 신청 통지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언론 단체들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월 14일 오디오 녹음과 10월 24일 녹취록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당사자들로부터 녹음 중 어떤 부분이 기록에서 비공개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리처드 노박. 로빈슨 씨는 현재 직계 가족 몇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가 계십니다. 저희는 비공개 심리 중 그들이 법정에 남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검찰 측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제가 우려하는 바는 재판장님, 저희가 법정 보안 조치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터 도박, 그들이 비공개 심리에 남도록 허용할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누가 적절한 방청객인지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미스터 로빈슨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법원이 내리는 어떤 명령이든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이 비공개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최종 결정은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도박. 저도 그들 역시 배제하겠다고 판결하겠습니다. 이 사안의 성격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저는 모든 당사자를 대중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미스터 로빈슨과의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 타일러 로빈슨의 부모님이 그를 신고했지만 이제는 그를 지지하려고 법정에 나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 지지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실제로 그가 무죄라고 믿는다는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타일러 로빈슨은 변호사들과 잘 지냅니다. 변호사들은 법정 내 카메라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브라이언 코버거의 변호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목받던 사형 선고 피고인으로 나중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코버거의 변호사들도 그가 공판에 평상복을 입고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드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여러 사건에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걸 봤어요.
이제 비공개 세션 후 법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사건 번호 2억 5140만 3576 유타 주대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 사건의 기록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전에 출석을 밝힌 변호인들이 참석한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비공개 세션을 마치고 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의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해로는 오늘 이 심리의 공개 세션 중에 기존의 예절 명령이 위반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절차의 전송과 관련된 일입니다. 저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타일러 로빈슨이 법정에 평상복을 입고 직접 출석한 첫 번째 심리였고, 언론은 타일러 로빈슨의 구속 장면을 보여주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로빈슨의 변호인들은 텔레비전 카메라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 입장, 즉 변호인 측 입장은 예의 질서가 위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생중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질서 유지 명령을 따르겠다고 서명하고 선언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제재를 요청하며 이 법원의 명령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의뢰인의 공정한 재판 권리를 위협한다고 봅니다. 그게 해버리면 저에게 그의 족쇄를 풀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의 족쇄가 보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석에서 나온 일부 오디오가 들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절시동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더 발전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석에서 이 컴퓨터와 자료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보시기 부적절한 일이고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점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종료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후에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측 변호사는 법정에 카메라를 계속 두도록 주장했습니다. 이 위반에 대해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치인은 아직 영상을 확인하거나 오디오를 조사하거나 컴퓨터의 캡처 화면을 살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족쇄가 우연히 촬영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풀사진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이해로는 줌아웃 샷에서 우연히 족쇄가 노출된 장면이 있었고 그것은 부적절했으며 의도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들은 피고인과 족쇄가 촬영된 장면이 풀 영상에 담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프 판사님은 많은 관용을 베풀며 위반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법정에 허락하셨습니다. 이 법원은 이러한 절차의 방송을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당사자와 언론,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법원은 개방성과 투명성을 신뢰하지만 이는 이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카메라 위치를 옮길 수 있도록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이후 검사 측은 이 사건의 공개 명령, 즉 개입 명령, 각 오더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다시 말해 검찰팀 그리고 그 그룹을 넘어 검찰의 의무를 확장하는 규칙이나 판례, 법령은 없습니다. 검찰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인메이션원 각성시에 관에 따라서도 저희는 법원이 증인이라고 할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법원이 단순히 검찰팀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가 검찰팀을 넘어선다면 그 명령은 작성된 대로 저희는 그것이 유효하고 합법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웽참식으로는 특정 발언에 대한 사전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고 최소한 그 발언에 위축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프 판사님께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암살에 대해 약 3천 명의 일반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의 가능성 때문에 본 법원은 주 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합니다. 이 명령에서 사용된 증인이라는 단어는 검찰과 변호인단에 속한 모든 증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검찰 또는 변호인이 선의로 심리나 재판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믿는 일반 증인을 포함한 모든 증인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또한 작성된 대로의 공표 명령이 변호인단 또는 유타 카운티 검사실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행동을 규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명령은 변호사들에게 규칙 3.6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편견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증인들에게 공표 명령의 금지 사항에 대해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증인들에게 금지 사항과 공표 명령에 대해 알리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증인들에게 공표 명령의 금지 사항에 대해 알리는 것은 증인들이 편견을 조장하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공표 명령은 이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 제가 서명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자, 또한 찰리 커크의 미망인 에리카 커크와의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령서에서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님, 로빈슨 씨를 대신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에서 원한다면 커크 부인이 피해자 대표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우리 주 법률에 따라 보장된 모든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저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에리카 커크 양을 지정된 피해자 대표로 인정합니다. 부카운티 계엄사는 타일러 로빈슨 변호인에게 증거를 전달하려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거의 14,000개에 달하는 파일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로빈슨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증거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티 변호사는 체포가 이루어진 바로 그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하는 매우 공개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즉 그들이 기소에 의존한 모든 것에 대한 개연성을 우리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이제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도에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료를 봤는데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개한 건 그들의 결정이었죠. 보통 그 결정은 예비 심리가 끝난 후 30일이 지나야 내려집니다. 그들은 미리 결정했고 이제 저에게 가중 사유와 사형 사건으로 만든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판사님께서 이번 달 말에 10월 청문회 녹취록을 공개할지 그리고 편집해서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예비 심리가 2026년 5월에 3일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타일러 로빈슨은 보석 없이 구금된 채로 남아 있으며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으로 엔크라임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저는 안제넷 리비입니다. 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